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테슬라가 FSD 공식 출시를 하면서 이 테슬라 역사의 중요한 장면이 새롭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제 FSD가 되는 나라가 하나 정도 또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소식의 진짜 의미는 확장이 다가 아니고요. 이 테슬라가 우핸들 시장, 즉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나라에 FSD를 처음 도입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곧 테슬라의 FSD가 좌핸들, 우핸들 구분 없이 글로벌 어디서든 적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즉 오늘의 소식은 앞으로 테슬라 FSD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시장의 의미와 글로벌 시장의 확장 전망, 그리고 치열해지고 있는 로보택시 경쟁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머스크 그룹의 또 다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테슬라와 함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스타쉽 이야기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있을 스타쉽의 비행에서 처음으로 캐치를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캐치란 로켓이 땅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이 발사 타워에 달린 거대한 집게팔로 내려오는 로켓을 그대로 붙잡아 내리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슈퍼 헤비 부스터는 이런 방식으로 회수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좀 이야기가 다른데 지금까지는 추진체, 즉 부스터만 잡아냈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탈 수도 있는 본체인 스타쉽을 직접 캐치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이 스타쉽을 잡아내는 것을 동시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우주 탐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스타쉽의 캐치를 2025년 13번째에서 15번째 비행 사이에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실제로 2026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술적 난관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규제라는 벽을 넘어 전 세계 도로로 확장하고 있고 또 스페이스X는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 우주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묘하게 닮은 것 같고요. 앞으로 시도하게 될 스타쉽의 캐치가 성공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또 다른 핵심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차세대 AI6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보도에 따르게 되면 테슬라의 AI6 칩의 초기 샘플 생산은 미국이 아닌 삼성전자의 국내 팹과 패키징 라인에서 먼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 대량 생산은 2025년 가동이 예정된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진행되지만 이 시작점은 한국에서 먼저 된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이 AI6 칩은 앞으로 테슬라의 사이버캣과 옵티머스 로봇에 본격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미래 사업 확장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칩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삼성은 이미 2나노 공정을 준비해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존 세대보다 성능은 12%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25% 절감되며 칩의 면적은 8% 축소되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세대 기술이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된다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같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영역에서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실제로 테슬라는 삼성과 165억 달러, 한화로는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일론 머스크는 이 계약 금액이 최소의 수치일 뿐 향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계약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와 삼성이 전 세계 AI와 로봇 또 로보택시의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테슬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이 만드는 AI6 칩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지하 터널에는 이 베가스 루프라는 이 터널이 있습니다. 이 보링 컴퍼니가 만든 이 교통망은 일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며 하루에만 수만 명, 피크 시간에는 시간당 4,000명 이상을 실어나를 정도로 실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루프에서 이 테슬라 차량의 FSD 슈퍼바이즈드 기능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고 이 정규 운행과는 다르게 아직 승객이 없이 안전요원이 동승한 상태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몇 달째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 다만 좁은 공간과 이 벽 그리고 화려한 조명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요원의 개입이
필요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CEO를 맡고 있는 스티브 힐은 지금은 시험 단계지만 결국 이 시스템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요. 결국 베가스 루프는 관광 교통망을 넘어 테슬라 FSD가 도시 인프라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드디어 호주에서 FSD 슈퍼바이즈드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1,100 호주 달러, 하나로는 910만원, 약 1,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호주에서는 기본 오토파일럿과 강화된 오토파일럿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추가된 FSD는 슈퍼바이즈드 FSD로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버전입니다. 법적으로는 FSD 슈퍼바이즈드가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속하고 있고 이름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지만 운전대를 잡고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흥미로운 부분은 30일 무료 체험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이 새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이라면 한 달 동안 FSD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체험의 기회를 주고 그 경험이 긍정적으로 누적된다면 실제 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출시의 또 다른 포인트는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고 양국 모두 우핸들 시장, 즉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좌핸들 시장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진출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주와 뉴질랜드 론칭은 지역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영국과 일본 같은 훨씬 더 큰 우핸들 시장에 진출하기 전 시험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신차 판매량이 400만 대가 넘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시장에 FSD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호주와 뉴질랜드는 테슬라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호주부터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 팔린 전기차는 약 11만 대이고 이 전체 신차의 9.5%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는 3만 8천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여전히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점유율로는 42%의 수준이지만 2023년 53%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현재 하락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바로 BYD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의 거센 추격 때문인데요. 2024년 호주 전기차 판매량의 4분의 1을 BYD가 차지하고 있고 올해 2025년에는 연간 4만 또는 4만 5천 대 이상의 판매가 예상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상반기 판매량만 2만 3천 대가 잡힌 상황이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내에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또는 추월할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BYD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고 이 같은 급의 테슬라 차량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무역 장벽이 거의 없는 환경이라 호주는 중국산 전기차에 사실상 무관세 원칙을 매기고 있고 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테슬라가 호주 전기차 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것은 맞지만 이 중국 브랜드의 파산 공세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고 이 뉴질랜드로 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뉴질랜드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고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이미 45%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서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데요. 결국 호주와 뉴질랜드가 판매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상징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며 본격적인 우핸들 시장에 FSD 진출을 앞둔 리허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재미있는 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테슬라가 사용하는 FSD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 중국 규제 당국이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이 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시티 오토파일럿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호주는 상황이 완전 다른데 호주 도로교통법상 테슬라 FSD는 여전히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운전자가 항상 개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로 해석되며 규제의 장벽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호주 법인도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는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큰데 앞으로 테슬라가 FSD를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지는 각 나라의 규제 환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호주처럼 그 문턱을 비교적 쉽게 넘어서게 된다면
이 다른 우핸들 시장인 일본과 영국 그리고 싱가폴 같은 나라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본은 세계 최대의 우핸들 시장이고요. 영국은 신차 교체의 주기가 짧아 신기술의 확산이 매우 빠른 시장으로 평가되며 싱가포르는 규모는 작지만 정부 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SD가 출시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과연 로보택시도 가능하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째, 호주와 뉴질랜드는 인구 밀도가 낮아 이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이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고 또 전기차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손꼽습니다. 자, 하지만 도전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호주는 미국처럼 자율주행을 전제로 한 세부 규제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보험이나 법률 체계도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로보택시보다는 개인 차량용 FSD의 경험 확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하고 신뢰가 쌓인다면 이 로보택시 관련된 사회적 합의도 마련될 것이라 예상하고 장기적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로보택시의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일본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 특히 자율주행의 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8월 19일 테슬라는 실제로 일본의 공공도로에서 FSD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이 테슬라 직원들이 시승하면서 FSD가 일본의 도로 위에서 작동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건 호주의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것인데 호주에서는 멜버른에서 훅턴의 데모 영상이 5월 16일 공개됐고 불과 104일 뒤인 8월 28일 FSD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 시드니에서 7월 17일 데모가 공개된 이후 6주 만에 정식 출시가 이루어진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테스트 시작일이 8월 19일이었으니까 호주의 패턴대로라면 약 6주에서 7주 뒤인 10월 말에서 11월 초 또는 멜버른에서처럼 104일 뒤라면 12월 1일쯤 일본에서도 정식 FSD 론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가 바뀌고 호주나 일본처럼 도로 위에서 FSD를 경험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이 남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